선생님, 저 왔어요. 궁금이양 어서 오세요. 요즘 더운데 잘 지내고 있나요? 안 그래도 갑자기 더워져서 너무 힘드네요. 저번 달 들어서는 한동안 괜찮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은 한창 더울 때라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직사광선도 강하고 엄청 습하고 덥고. 맞아요. 진짜 그래요. 조금만 걸으면 바로 녹초가 되더라고요. 밖에 오랫동안 있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계신 병원으로 얼른 피신해 왔죠. 잘 왔어요. 병원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되니까 여름에 피서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기 참 좋죠. 온 김에 혹시 오늘은 궁금한 게 없나요? 안 그래도 물어볼 게 생겼어요, 쌤. 요즘에 당뇨병이 굉장한 이슈잖아요. 워낙 합병증이 무섭다고 알려져 있는 병이라 다들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당뇨병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쫓아다니는 병 중 하나라서 그냥 안 오게 하는 게 최선이죠. 그렇지만 설사 당뇨가 왔더라도 자기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서 당뇨병과 함께 인생을 잘 지내도록 노력하면 괜찮아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오니 조심해야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당뇨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당뇨와 관련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어느새 우후죽순처럼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죠. 저도 가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잘 안 보이던 당뇨병 관련 건강기능 제품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하고 꽤 알게 됐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직접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들이 정말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광고를 보면 이 제품만 몇 달 잘 드시면 아무 노력 없이도 혈당이 300에서 100까지 쭉쭉 떨어집니다. 이 제품만 몇 달 사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예요. 막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소개하는 제품들도 있던데요. 제가 아무리 당뇨병에 대해 내내 의사 선생님만큼 알지 못한다 해도 광고를 보면 정말 저렇게 효과가 좋다고? 거짓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도 계속 광고를 보고 있으면 한번 사서 먹어볼까? 당뇨에 그렇게 좋다던데? 어쨌든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보다 더 좋다고 광고하는 이런 당뇨 관련 제품들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우리 당뇨 전문가 내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일단 궁금이양이 이 당뇨병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을 잘 간추려서 질문을 했네요. 저도 언젠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봐야지 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 김에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궁금이양과 함께 당뇨병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당뇨병 관련 건강기능식품 혹은 제품들이라고 하면 다음 6가지 제품들 혹은 성분들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바나바잎부터 그 다음 여주, 돼지감자, 아티고트, 시서스, 가르시니아까지 다루어 볼까 해요. 좋아요. 첫 번째는 바나바잎인가요?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잎인데요. 바나바잎은 바나바 나무에서 따올 수 있는 잎사귀를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제품 이름이 바나바잎이에요. 바나나 잎과 혼동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바나바와 바나나 잎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답니다. 그러게요. 바나바잎, 바나나잎. 잘 모르는 사람에겐 진짜 혼동이 올 수 있겠는데요? 잘못해서 당뇨 해결을 위해 바나나잎을 구하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혼동할 수 있으니 바나바잎 이름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바나바잎의 바나바 나무는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등의 나라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열대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바나바잎의 성분을 추출해서 당뇨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제품을 만드는데요. 실제 당뇨에 효과가 있는 성분은 코로솔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코로솔산이요? 뭔가 단어가 어렵네요. 코로? 외국 단어라 좀 발음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귀로는 아니고 코로죠. 코로솔산.
이 성분이 당뇨에 효험이 있고 비만에도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려 항암에도 효과가 있고 항염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와, 진짜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 하나 가지고 당뇨도 치료하고 비만도 치료하고 암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요? 근데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이것도 효과 있고 저것도 효과 있다라고 하니 오히려 좀 믿음이 안 가는데요. 진짜 확실한 건가요, 쌤?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의사니까 논문이나 확실한 근거를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열심히 찾아봤죠. 무려 바나바잎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한 논문을 아주 쉽게 2개나 찾을 수 있더라고요. 오, 바나바잎이 당뇨에 좋다고 하는 논문이 2개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논문을 발표한 것 아니에요? 바나바잎 대단한데요? 자, 정말 그럴까요?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보죠. 처음 소개할 논문은 2003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요. 바나바잎과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나바잎의 주요 성분인 코로솔산을 일정한 양으로 15일간 환자에게 직접 복용하도록 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에서 20에서 30%의 혈당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에서 30%면 예를 들어 혈당이 200이었다면 160이나 140이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정도면 약을 먹는 거와 별 차이가 없지 않아요? 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겠죠. 자, 근데 세부적으로 논문의 내용을 보죠. 먼저 코로솔산을 단지 15일 동안 투약하고 연구를 끝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좀 생각해 볼게. 연구 과정을 단축시켜서 빨리 발표하고 싶었다고 해도 15일은 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좀 그래 보이긴 하네요. 15일이면 2주 남짓인데 이 기간 동안 바나바잎을 환자에게 주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더라. 뭔가 이걸 연구를 했다라고 하기엔 기간이 좀 짧아 보이긴 해요. 그래도 네네쌤, 어쨌든 혈당이 30%나 감소했다면서요? 수치가 크니까 의미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총 바나바잎을 복용한 연구 대상자가 전부 다 해서 10명이었다 하면 어떨까요? 네? 연구를 고작 10명 가지고 했다고요? 설마요.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5명씩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말랑말랑한 캡슐로 주고 다른 그룹은 딱딱한 캡슐로 주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단지 딱딱하냐 말랑하냐의 차이만 있고 안에 내용물은 똑같은데 한쪽은 20%만 혈당이 감소했고 다른 한쪽은 30%나 감소해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논문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총 10명으로 15일간 진행한 이 연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듣고 보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 논문을 볼까요? 이번에는 2017년에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에요. 바나바잎의 코로솔산 성분을 추출해서 약을 만들었고요. 이 약을 10주간 20명에게 적용해 봤어요. 그리고 10주 후에 약을 먹지 않은 20명이랑 비교했고요. 이번에는 환자도 20명씩 해서 비교했고 연구기간도 10주 정도로 꽤 길어서 충분해 보이는데요.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적으로는 혈당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성분의 개선이 있었다고 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했고 반대로 쌓이면 좋지 않다고 알려진 중성지방 수치는 감소했죠. 혈당에는 효험이 없었대요. 그러면 엄청 당뇨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네요. 그래도 몸속 지방질 성분이 줄었다고 하면 나름대로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럴까요? 그런데 연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에게 투여한 약제 성분에서 좀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약에 포함된 성분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우선 바나바잎에서 출출한 코로솔산 성분이 250mg이 있고요. 그 외에도 베르베린이란 성분이 155mg, 그리고 우리가 카레에 좋은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 강황이 125mg, 크롬 피콜리네이트라는 성분도 1.3mg, 엽산도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리포산이라는 성분이 110mg 함유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요. 뭔가 약의 내용물이 코로솔산 말고도 되게 많네요. 그러면 바나바잎 추출 성분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맞나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 성분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베르베린은 항암, 항염 효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고요. 강황도 항염 효과,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뿐인가요? 크롬피콜리네이트라는 성분도 조사해보면 근육 성장에 도움, 체지방은 감소, LDL 콜레스테롤은 내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올린다고 하고요. 알파리포산도 세포 노화 억제, 비타민 활성화, 탄수화물 소화 촉진, 중성지방 감소 등등. 그런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약재라면 연구한 결과 지질 수치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정말 코로솔산으로 인한 결과인지 모르겠는데요. 약에 들어간 다른 성분들의 복합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아예 코로솔산은 의미가 없고 다른 성분이 좋다는 건지 뾰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따져보면 실험 설계 단계부터 약 성분을 이것저것 넣어버리고 실험을 했으니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걸 코로솔산의 효과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부 업체들이 이 바나바익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당뇨 예방 효과를 너무 과장 광고한 점이 없지 않아서 올해 식약처에서 이런 광고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조사한 200건 중 177건이 과장 광고 및 광고 법률 위반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문제를 삼을 정도면 바나바입 효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에게 혼란을 줘도 되는 건가요? 너무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더 많지만 이렇게 속이려고 마음먹고 제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하겠어요. 자, 어쨌든 바나바잎은 그렇다고 치고 이번에는 여주를 알아볼게요. 여주는 되게 오래전부터 당뇨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던 식물이잖아요. 제 주변에도 당뇨병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여주를 한 번에 많이 사서 차로 끓여 마시고 반찬에도 넣어 드시고 하는 분이 많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제품이에요, 이 여주가. 상당히 오랫동안 효능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는 여주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일단 여주는 수세미와 비슷한 박과 식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열대과일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채소가 아니고 과일이에요? 진짜요? 아무리 봐도 채소같이 생겼는데 식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되게 어렵네요, 쌤. 그쵸? 이게 과일 열매라서 익으면 또 색깔이 바뀐대요. 근데 약으로 쓰이려면 녹색 상태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분이 여주가 당뇨에 좋대 해서 한번 먹어보라고 권해서 시식 아닌 시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무지무지 써요. 그냥은 먹으면 퇴퇴 해버릴걸요? 엄청 쓰다고요, 진짜. 아, 그래요? 저는 먹어본 일은 없어서 그래서 차로 달여 먹거나 반찬에 잘라서 넣어 먹거나 하는군요. 그냥은 절대 못 먹겠네요. 맞아요. 저는 반찬 같은데 넣기도 싫은데 쓴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뭔가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말이 있어서 이 쓴 여주를 먹으면 당뇨병의 특효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여주는 카란틴이라고 하는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성분이 알려져 있고요. 여주 자체에도 식물성 인슐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몸 안에서 인슐린처럼 혈당을 내려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인슐린이 들어있대요? 잘은 모르지만 인슐린은 약으로 쓰이는 성분 아닌가요? 식물성 인슐린을 여주로 먹을 수 있으면 대박이겠는데요? 듣기만 해도 혈당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듣기에는 제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여주가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이기를 바랬었지만 조사해보니 글쎄요. 일단 제가 찾아본 여주의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은 바로 이거예요. 오, 여주는 진짜 당뇨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카란틴 성분과 관련된 거죠? 맞아요. 여주의 카란틴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인데 문제는 사람에게 복용시켜보고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네? 사람이 아니고 쥐를 대상으로요? 일단 효과는 있었나요, 선생님? 네,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2형 당뇨병 상태에 있는 쥐들 총 12마리 중 6마리에게 여주의 카란틴 성분을 줘보고 나머지 6마리는 그대로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28일 동안 카란틴을 준 쥐들은 평균적으로 15%의 혈당 감소율을 보였고요. 반대로 주지 않은 6마리의 쥐는 혈당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예요. 여주의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쥐들에게 혈당에 좋은 효과를 준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어쨌든 쥐는 쥐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혹시 사람에게 카란틴을 사용해 본 결과는 없나요?
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여주란 식물이 당뇨에 좋다는 가능성을 명시한 논문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문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알려진 대로 여주의 카란틴 성분이나 식물성 인슐린이 어떤 당뇨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여주 그 자체의 여러 성분들, 예를 들어 인삼에도 있는 사포닌 성분이라든지 비타민 성분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당뇨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주 자체를 당뇨병 환자에게 직접 적용해 봤을 때 어떤 확실한 효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이나 다른 논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여주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다더라 하는 결과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하는 내과 의사로서의 저는 여주는 현재까지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여주도 이렇게나 유명한 제품인데 따지고 보니 당뇨병에 확실하게 효과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은 돼지 감자를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돼지 감자를 볼까요? 돼지 감자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실 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시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 뚱딴지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돼지 감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뚱딴지가 돼지 감자였군요. 듣고 보니 뭔가 더 친근한데요? 그런데 이 돼지 감자도 여주처럼 당뇨병에 엄청 효과가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쌤? 이 돼지 감자야말로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식품인데요. 사실 당뇨병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찾아보니 대부분의 내용은 오해에 가깝고 사실 당뇨병에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 돼지 감자도요? 여주도 돼지 감자도 모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 다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돼지 감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예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더라 혹은 혈당이 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 내용 자체를 다룬 연구 논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돼지 감자가 식이섬유를 엄청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돼지 감자를 열심히 드시면 식이섬유가 몸 안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효과로 인해서 변비가 해결되고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돼지 감자를 그냥 감자 대신 먹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당뇨병에 감자가 아주 나쁜 음식이잖아요. 먹으면 먹는 대로 혈당이 마구마구 치솟아서 당뇨병 환자는 감자를 아예 먹지 않거나 먹더라도 엄청 조금씩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데요. 돼지 감자는 그냥 감자랑은 다르게 전분 성분이 별로 없고 주로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먹더라도 혈당이 잘 안 오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돼지 감자를 먹는 게 감자보다 낫다는 거지 돼지 감자를 먹어서 오히려 혈당이 평소보다 떨어지거나 당뇨병이 잘 치료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아,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요. 감자를 먹느니 돼지 감자를 차라리 드셔라 하는 말이 점점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더라, 혈당에 좋다더라 하는 내용으로 바뀐 게 아닐까요? 어떨까요, 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저도 궁금이 양의 말에 동의해요. 거기다가 이 돼지 감자에도 다른 건강기능 식품들처럼 당뇨에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눌린이라고 해요. 이눌린이요? 어감이 왠지 익숙한데요? 인슐린이랑 글자가 비슷한데요? 인슐린, 이눌린, 이름이 비슷하니까 효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비단 궁금이 양뿐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도 이름이 비슷하면 효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실제 많은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인슐린과 이눌린은 서로 별 관련이 없어요. 이눌린의 효능은 이미 2014년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인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보고한 돼지 감자와 이눌린이라는 제목의 분석 연구 논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눌린은 돼지 감자의 14에서 19%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돼지 감자의 주된 기능을 살펴보면 일단 먹고 나서도 일반 감자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로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놀린은 천연 인슐린이 절대 아니며 따라서 당뇨병에 미치는 효과도 인슐린과는 다르다고 되어 있고요. 게다가 딱히 당뇨병을 예방해주지는 못한다라고 딱 잘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놀린을 인슐린처럼 홍보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써있죠. 더욱이 돼지 감자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많이 먹으면 장 속에서 메탄가스가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복부에 가스가 차서 복통이 생기거나 가스 배출로 인해 여러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복부가 쓰면 결국 뒤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귀가 잘 나온다? 맞아요. 결국 방귀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생리현상이지만 방귀가 자주 나온다는 부작용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문화생활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자, 그 다음은 아티고트입니다. 이거 요즘 광고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핀란드에서 온 새로운 기능성 원료. 먹으면 혈당이 쭉쭉 내려간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감수성이 엄청 좋아져서 아티고트를 먹고 나면 식후 혈당이 전혀 안 오른대요. 맞아요. 요즘 자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아요. 특정 제품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티고트는 북유럽 쪽에서 주로 자라는 귀리라고 하는데요. 이 귀리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 성분이 당뇨에 효험이 있다고 해요. 아, 아티고트 속 베타글루칸이 좋다는 건가요? 저는 생소한 성분이네요. 여하튼 실제 네네쌤이 효능을 찾아보셨겠죠? 어떤가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아티고트의 베타글루칸은 이미 미국 FDA나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승인한 효능이 분명히 있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혈당이 안 오르는 효능, 콜레스테롤도 안 오르는 효능,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예방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와, 미국이랑 유럽에서 인증했으면 뭐 효과는 안 봐도 입증된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혈당이 안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안 오른다면 당뇨병이랑 고지혈증에 둘 다 효과 만점이라는 건데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봐야 우리나라 사람한테 더 맞고 확실한 내용이겠죠? 2008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산하 의사 선생님분들과 영양사 선생님분들께서 직접 조사한 베타글루칸과 당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자료가 있군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직접 조사했다고 하니 결과가 더 궁금한데요? 이 연구 자료는 기존의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이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통해 결론을 낸 거라서 신빙성이 높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을 보면 결국 베타글루칸 성분을 투여한 당뇨병 환자군에서 주지하는 대조군 당뇨병 환자들 대비 혈당 조절 및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즉,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 역시 아티고트도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닌 거군요. 물론 이 논문의 결과로만 아티고트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된 아티고트가 당뇨병에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해야 할지 저는 아직은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내의사 개인적으로는 아티고트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베타글루칸과 아티고트가 당뇨병에 효험이 있다 해도요. 밥 먹는 대신 귀리를 먹는 등의 대체 식품으로서의 효과를 인정할 것 같아요. 새끼밥을 시간 맞춰 다 먹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공유 성분인 아티고트를 추가로 먹는데 밥만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다 하니 저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솔직히 의심스럽거든요. 제 의학 상식으로는 쌀이나 귀리나 어차피 같은 곡물인데 저는 이 아티고트를 더 먹는다고 당뇨병이 해결될 수가 없을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내용은 저 내내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들으시는 궁금이양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알쏭달쏭하게 되네요. 베타글루칸이 실질적으로 당뇨 치료에 근거가 없다면 아티고트 건강기능식품을 꼭 먹어야 할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시서스를 볼까요? 저번부터 계속 내내의사 선생님이 이것도 당뇨에 효과가 없다, 저것도 당뇨에 효과가 없다 하시니 시서스도 별 기대가 안 가는데요? 아, 그런가요? 궁금이양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서스는
시서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뇨병에 별 효험이 없답니다. 역시는 역시나네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시서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시서스는 원래 담쟁이 덩굴이랑 비슷한 식물인데 예전 시서스의 용도는 오존을 감별하는 식물로서 사용했다고 해요. 오존 농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대기에 오존이 많은지 확인해보는 용도로 쓰였죠. 오존이라니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예요. 대기에 많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죠? 맞아요. 우리가 숨쉬는 이 지상 대기에 오존이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저기 멀리 하늘 위 성층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오존은 오히려 자외선을 막아 우리가 햇빛을 건강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죠. 그렇군요. 저도 과학 시간에 들은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는데 정작 우리 가까이 있으면 건강에 해롭다니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시서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오존 농도를 알려주는 식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방송에 시서스의 효능이라고 갑자기 뜨면서 또 다른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처음에 이 시서스는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서 대대적인 광고 아닌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나 체중 감소 같은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당뇨병이랑 엮기 참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와전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실제로 방송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효과가 좋아요? 글쎄요, 한번 볼까요? 실제 시서스 식물 성분 중에서 당뇨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이었는데요. 이 퀘르세틴과 관련해서 2006년 당시에 카메룬이라는 나라의 의료기관 중 하나가 시서스 추출물을 환자에게 직접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06년이면 벌써 18년 전이네요.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당시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시서스 추출물을 1000mg 정도 뽑아내서 8주 동안 비만한 환자에게 먹였더니 놀랍게도 8주 만에 7kg이나 체중이 감소하고 체지방 성분도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와, 8주 동안 실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다면 괜찮은 결과 아닌가요? 여기까지는 진짜 좋은 결과처럼 보였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슷한 연구를 13년 뒤인 2019년 최근에 다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00mg을 추출해서 8주간 먹였는데 체중이 7.5kg이나 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2006년보다 추출한 용량이 3분의 1 넘게 줄었는데 체중 감소는 평균적으로 0.5kg이나 더 빠졌다고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시서스 때문에 빠진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용량을 줄였는데 오히려 체중이 더 빠진다? 과학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아니잖아요. 사실 시서스를 사람에게 직접 연구한 논문 자체가 워낙 적기도 하고요. 이렇게 얼마 없는 논문의 내용도 서로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정작 시서스가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직접적인 내용의 논문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죠. 앞서 말했던 시서스의 성분인 퀘르세틴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은 아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시서스도 앞선 여주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이래서 당뇨병에 좋다더라 하는 가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뇨 치료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에 건강기능식품들과 마찬가지로 시서스도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니 맹신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맞아요. 그렇게 결론 내려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볼 제품은 가르시니아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꼭 작은 호박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호박을 작게 줄여놓은 것 같이 생긴 식물이죠. 정확한 명칭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고 해요. 가르시니아는 2015년에서 2016년 혜성같이 등장해서 당뇨병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하던 제품이죠. 주로 이 식물의 껍질에 있는 성분이 주요하다고 하는데요. 히드록시 시트릭산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이름의 물질이고 줄여서 HCA라고 해요. 당시 HCA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어서 지방세포 축적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따라서 다이어트와 당뇨병에 효과적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어요. 특히 체지방 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식약처가 인증하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체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뀐다고요? 탄수화물은 과학 시간에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지방으로도 바뀌나요? 맞아요. 원래 학생 시절 들었던 과학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몸의 대사작용만 배워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인체가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답니다. 때로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탄수화물이 너무 모자라면 거꾸로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일도 일어나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효능이 있어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인정할 정도면 가르시니아는 진짜 괜찮은 건강기능식품 아닌가요? 그러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이 가르시니아의 효과 또한 논문들마다 상당히 그 결과가 달라서 논란이 많았던 제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2016년에 이러한 논문들의 내용을 총괄해서 다룬 메타 분석 연구 자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보건의료원의 보고서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죠. 이 자료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가르시니아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유효성 결과 내용과 반대로 위험성을 다룬 안정성 결과 이 두 가지예요. 가르시니아가 효과가 진짜 있는지, 그리고 먹었을 때 인체 내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유효성 결과를 보시면 주로 12주 이내 가르시니아를 적용한 논문들은 상당수에서 어느 정도의 체중 감소 및 지질 수치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실제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12주 내로 관찰 기간이 짧았음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가르시니아 제품을 판매하던 회사와 관련해서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연구들이 상당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연구 논문들을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중 감소 측면에서는 13편의 논문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10편의 논문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13대 10이면 거의 6대 4? 그것도 아니네요. 거의 5.5대 4.5인데요? 그렇죠?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기 되게 애매한 연구 결과들이에요. 특히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13편의 연구 결과들 중에 심지어는 해당 가르시니아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에이, 아무리 연구라도 연구비를 받은 곳에 입김이 없지 않을 텐데 가르시니아가 나쁘다라고 결론을 짓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연구비를 받았다고 해서 연구의 내용 자체를 의심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궁금이양의 말처럼 연구비를 제품을 실제 파는 회사에서 지원받고 진행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 측면에서도 12편의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7편에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지질 수치를 혈액 검사해봤더니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가르시니아를 먹었을 때 감소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단 4개의 논문뿐이고요. 무려 10개의 논문은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뭔가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보기에 좀 민망하네요. 이 정도면 사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가르시니아는 효과가 불분명한 건 둘째치고 먹었을 때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세상에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강기능식품인데 거꾸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진짜라면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기 안전성 결과를 보시면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다룬 연구 논문들을 비교했을 때 18편 중 총 15편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해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한 위장장애부터 조금 위험해 보이는 방광염이나 하지경련, 호흡장애, 각종 통증까지 나열해 있죠.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모두 가르시니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요? 조금 무서운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사람에게 투여해보고 생긴 부작용을 다룬 증례 논문의 내용에서는 급성 간염, 간부전,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심장 말고도 각종 근육 부위에 손상이 생기는 횡문근융해증, 그리고 호르몬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세로토닌 독성 효과까지 생겼다고 해요. 특히 세로토닌의 경우는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정신건강학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죠. 정말 부작용들이 굵직굵직한데요. 그냥 다이어트 목적이나 당뇨병 개선 목적으로 먹기에는 어려운 제품이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가르시니아 역시 전 내내 의사가 개인적으로 찾아봤지만 혈당에 좋은 효과는 밝혀내기 어려웠고요. 그나마 체중 감소 관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 만약 효과가 있더라도 이렇게 여러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성을 떠안고 먹어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했던 6가지 당뇨병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의 결론을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바나바잎은 코로솔산 성분이 중요한데요.
당뇨병과 비만 치료,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논문 검증 결과 매우 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죠. 최근에 부당 광고로 일부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좀 더 검증된 연구 내용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주는 카란틴 성분과 식물성 인슐린 성분이 중요한데요. 이들 성분이 혈당 감소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좋다고 하나 이 효과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이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바나바익과 마찬가지로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요. 돼지 감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이눌린이라는 물질이 있어 당뇨병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렇지만 실제 식이섬유로 인해 변비와 다이어트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야말로 채소를 많이 먹는 효과와 다를 바가 없고요. 돼지 감자 속 이눌린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 아니고 오히려 당뇨병 치료에 별 효험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돼지 감자는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와 가스 배출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아티고트는 유럽의 귀리로서 베타글루칸을 매우 많이 함유해서 이 성분이 당뇨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광고했죠. 그렇지만 실제 알아보니 귀리 역시 곡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서 당뇨병에 좋을 수가 없고요. 그나마 베타글루칸의 효과가 궁금했는데요. 국내 메타 분석 연구 결과 당뇨 관련 혈당 조절이나 부가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지나친 효능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서스는 주성분인 퀘르세틴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는 과장된 면이 많고 임상 연구에서 사람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다만 퀘르세틴과는 별개로 시서스 추출물 자체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측면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상하게도 용량을 줄였는데 오히려 체중이 더 감소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서 효능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죠. 때문에 시서스가 당뇨병에 좋은지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마지막으로 가르시니아는 열매의 껍질 성분에서 HCA라는 물질이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논문들을 취합해 분석해보니 약 5대5 정도로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았고요. 일부 연구 결과 가르시니아를 섭취할 때 오히려 간의 문제, 심장의 문제, 세로토닌 독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복용에 주의하고 가급적 신중하게 먹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래도 6가지 건강기능식품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누가 봐도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오늘 내내의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니 결론은 전부 별 의미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쩐지 좀 싱거운데요. 저도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해보았지만 결론은 궁금이양이 이야기한 대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앞서 6가지 제품을 약 대신 사용해 보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확률이 낮고 도박적인 위험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면 환자분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당뇨에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철석같이 믿고 오셔서 저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건강기능식품들의 진짜 효용성을 이미 조사해본 저는 거의 항상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은 이미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한번 먼저 듣고 오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인 제 말을 오히려 잘 믿으려 하지 않죠. 환자분들 설득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네쌤.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효과가 아예 없다고 환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이미 구입하고 오셔서 요즘 말로 답정너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좀 궁금하니까 이미 사서 드시고 있는 환자분들께는 드시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약 없이 건강기능식품들로 치료를 도모하시느니 차라리 그냥 편하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저 같은 의사한테 정식으로 처방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 것을 매번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열심히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면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자꾸 엄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환자분들이 있죠. 그래도 저는 당뇨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려는 환자분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병을 앓고 있는 게 너무 싫다 보니 차라리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건강기능식품도 먹고 열심히 식습관도 고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환자분의 그런 마음을 저도 이해합니다. 안 그래도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약이랑 건강기능식품을 둘 다 먹으면 효과가 2배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먹지 말라고 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환자분, 제가 드리는 당뇨병 약의 효과를 100이라고 일단 기준을 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강기능식품들을 온라인이나 인터넷, 약국 등에서 직접 구매하셔서 드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강기능식품들의 효과가 100번 양보해서 10의 효과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환자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약처럼 확실한 100의 효과를 가진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뇨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신다면 이론적으로는 110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항상 드리는 약의 가격이 약국에서 얼마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병원에서 제가 드리는 약의 가격보다 보통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이 2배에서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약과 함께 사셔서 집에서 드신다고 하면 총 약값의 거의 3, 4배가 되는 돈을 매번 부담하시면서 실제로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최대 100에서 110으로 오를 뿐인데요. 그렇게 효과를 10 올리시고 몇 배나 되는 돈을 지불하시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게 과연 수지타산에 맞는 일인지 한번 꼭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죠.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열에 9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렇겠네요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저도 들어보니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네쌤. 저도 오늘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해준 궁금이 양에게 감사드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이 양과 함께 궁금한 건 못 참아 건강기능식품 편을 3부에 걸쳐 진행해봤습니다. 콘텐츠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당뇨병과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